됩니다. 자, 동쪽 배열을 만들려고 그래요. 동쪽 배열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쪽 배열이라는 거는 요렇게, 요거는 이제 자동 배열이죠. 요 맥스만큼 써놓은 거고, 있는 자리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럼 늘리려고 하면은 여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우선은 요 배열을 이렇게 바꿀게요. 포인터로. 그리고 동쪽 생성을 해야 되겠죠. 동쪽 생성을. 그러면 동쪽 배열을 만들고 싶다. 여전히 사이즈는 필요하죠. 그쵸? 그런데 뭐가 또 필요할까? 사이즈 말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용량 정보죠? 그 용량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죠. 왜? 우리가 데이터를 넣다가 데이터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늘리기로 했잖아요. 늘려야 되니까 그 정보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캐패시티를 5로 우선 작게 테스트하기 좋게 작게 5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개로 생성한다? 용량이 5인 걸로 생성해서 쓸 거예요. 그러다가 차면 늘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늘리냐? 그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요 개념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열을 확보해 놓고 고정적으로 확보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동적 할당해서 쓴다. 그래서 이만큼 쓰다가 부족해. 그러면 이만큼 더 크게 잡아서 기존 데이터를 옮기고 얘를 날리고 리스트가 새 공간을 가리키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늘리는 기법을 우리가 동적 배열 기법이라 그래요. 자료 구조 만들 때 동적 배열 기법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배열을 쓰는데 고정된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동적 배열을 써서 용량을 필요할 때 자동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 생성자는 뭘 해줘야 되나? 여기에 디폴트를 쓰고 싶으면은 여기서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여기다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벡터를 써봤으면 알겠지만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초기 용량을 생성할 때 지정할 수 있죠. 그죠? 생성할 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지정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뭐가 필요해? 정수를 하나 받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기본 생성자하고 정수 하나 받는 게 필요해요. 2개 다 만들려면. 그럼 그걸 2개 다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만들면 될까? 하나로 그걸 합치려고 그러면 뭘 쓰면 돼요? C++. 기본 인자라는 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unsigned int capacity equal 5. 이게 기본 인자예요. 그럼 저기 5가 솔직히 필요 없죠. 저희 명백한 초기화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저렇게 해놔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명백한 초기화는 할 필요는 없고, 사이즈는 명백한 초기화 해놨으니까
굳이 여기서 초기화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C++에서는 생성자를 만들 때 본체에다가 초기화를 넣지 않고 초기화 목록을 활용할 수 있으면 초기화 목록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기화 목록을 쓰시면 좋고, 초기화 목록에서는 어떻게 돼? 요 선언된 순서로 초기화해 주는 게 바람직해요. 또 특성상 C++ 특성상 초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요 값으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주고, 또 요 활용된 요 값을 이용해서 얘도 생성을 해줘요. 뭘로? 배열, 인트 요만큼을 활성해 줍니다. 이해되세요? 코드? 생성자 코드? 동적 배열이어서 기본 생성자도 쓸 수 있고, 또 뭘 쓸 수도 있어요? 용량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용량을 왜 지정할 수 있게 해줄까? 무슨 이유로? 벡터를 쓸 때 용량을 지정하는 게 좋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거 만들어 보면 알지만 용량을 늘릴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사전에 이만큼 알겠다, 이만큼 쓸 거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미리 확보해 놓고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5로 잡아놓는데 100까지 늘려서 쓰겠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게 얼마만큼 드냐? 그건 이제 분석도 해볼 건데 어쨌든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동적 배열에서는 용량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동적 배열 쓸 때는. 그래서 이런 생성자가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여러분들도 언어에서 이런 리스트 타입을 쓸 때 용량을 내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미리 알면 확보해 놓고 쓰는 게 훨씬 속도 면에서 좋다라는 걸 알고 쓰셔야 돼요. 벡터 쓸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C++ 쓰니까 벡터 라이벌 쓸 때는 용량을 확보하고 쓰면 좋다. 자, 그러면 그냥 하나씩 가봅시다. 요 밑에 있는 놈은 어떻게 될까? 요거는 뭐였어요? 목록을 주어졌을 때 배열에다가 그 리스트에다 그 목록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는 이미 확보되기 때문에 푸시백을 불러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지난번과 달리 try catch로 묶어놨어요. 왜 try catch로 묶어놨을까? try catch로 왜 묶어놨을까? 지난번에는 용량이 어떻게 돼요? 고정돼 있었죠. 그럼 용량이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 푸시백을 계속 하다 보면 예외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안 가려져 있는데 여러분 코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무시했죠? 그럼 어떻게 돼? 용량이 10인데 내가 초기화 목록을 13개 줬어요. 그러면 죽어요? 프로그램? 안 죽고 몇 개까지만 들어가요? 10개까지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고. 그런데 얘는 뭘 해줘야 돼요? 얘는 지금 바로 얘를 부르면 용량이 확보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용량을 확보를 해줘야 되죠. 용량을 확보를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용량 확보하려면. 여기서 해줘? 또 한 가지 방법은 뭘까? 생성자에서 뭘 부를 수 있어요? 또 다른 생성자를 부를 수 있죠. 그럼 얘를 불러주시면 좋겠네. 이게 또 바람직한 건가는 그건 모를 수 있는데 얘는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용량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어요? 초기화 목록의 크기만큼 확보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트라이 캐치 필요해요? 트라이 캐치 필요합니까? 여기서는? 안 필요하죠. 여기서는 안 필요해요. 아까 요 전 프로젝트인 고정 용량 쓰는 데서는 트라이 캐치가 필요했어요.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를 예외 처리 안 하고 용량만큼만 돌린다든지 뭐 여기서 뭔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죠. 나쁜 방법일 수 있는데 프로그램 하는 게 원래 이거를 예외를 그 예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나쁜 방법이죠. 그렇죠? 원래는 예외는 예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얘는 일부러 끝까지 가게 하고 예외 발생시켜서 중단시킨 거니까 나쁜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동쪽 배열에서는 얘는 필요 없어요. 트라이 캐치는. 자, 그 다음 게 있는 게 뭐예요? unsorted array,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소멸자가 있네? 그럼 소멸자에서는 뭘 해줘야 돼? 이제 equal default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뭘 해줘야 되나? 확보된 리스트를 반납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문법적으로 요 빼고, delete 하는데, 배열, 동쪽 배열을 반납할 때는 요거 넣어주셔야 되죠? delete 리스트만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쪽 배열을 확보했을 때는 요런 문법. 그냥 일반 하나의 공간을 확보했을 때는 그냥 delete 쓰시면 돼요. 요 앞에 건 뭘까? 그치. 리스트가 널피치 할 때는 delete를 안 부르는 거죠. 빼면 어떻게 될까요? 널피치에서 리스트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가 아니라 시험이 낼까? 아닌데 그건 10분뿐이구나. 그러니까 리스트가 널피치일 때 호출이 됐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 만약 그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딜리트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무런 것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빼놓은 데도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내가 그거 알았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번 여러분들도 구글링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누가 한번 구글링 해가지고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delete, null ptr, C++11 이후에 포인터가 null ptr일 때 delete를 부르면 어떤 행동을 하나? 문제가 발생하나, 문제가 안 발생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null ptr일 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요 코드는 불필요한 코드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내려가 봅시다. is for 이제는 어떻게 될까?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날리지 말고 뭐 하면 될까? false로 그냥
isFull은 항상 false. 물론 여러분들이 isFull을 이용해가지고 꽉 찼는지를 보고 해야 되겠구나. 자, 더 진행하기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소멸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뭘 만들어줘야 돼요? 원래 C++에선 이런 걸 만들었어요. 빅3, 빅5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멸자, 동조 할당하는 멤버가 있고 그 동조 할당 멤버를 소멸자에서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뭘 만들어줘야 돼요? 복사 생성자랑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어떻게? 딥 카피하도록 바꿔주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해보고 어떤 실행했을 때 어떤 것들은 통과되고 어떤 건 통과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에러가 있네. 워닝이 있구나. 캐패시티 사용이 안 됐대. 사용이 안 되는지. 자, 아예 진행이 안 되는구나. 빅5는. 리스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테스트는 에러가 났고, 얘는 왜 에러 났을까? 이거 맞아? 얘가 제대로 실행된 거 맞아? 어쨌든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할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 데이터가 들어가면 우리가 용량을 초기에 몇 잡아놨지? 아니다. 이건 돼야 되는구나. 돼야 되는데 11이 잘렸네. 봅시다. 하여튼. 근데 우선은 아예 동작을 안 하는 이 빅5 테스트는 죽여놓읍시다. 빅5는. 빅5는 얘는 어디 갔어? 요 애는 위에 있는 후까지 해서 요 애는 주석 처리를 해놓읍시다. 하나 페일드가 있는데 왜 페일드 있는지는 이제 우선 보기로 하고 빅5는 동작을 안 해요. 테스트는. 그 빅5가 올바르게 동작하려면 뭘 만들어줘야 돼요? 최소한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는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됐죠? 자, 우선 이 에러를 좀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해놓고 푸시백을 봅시다. 푸시백에서는 is full이면 에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되나? 여기서 동적 배열이에요. 데이터 하나씩 푹푹푹 넣고 있어요. 넣고 있는데 예전에는 용량이 고정돼 있으니까 넣다가 더 이상 못 넣으면 이제 예외를 처리했어요. 지금은 뿌뿌뿌뿌 넣다가 더 이상 없어. 현재 확보된 용량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늘리는 과정을 해야 돼요. 늘리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는 예외를 발생시킬 게 아니라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름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음. 이런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Need more space. 공간이 더 필요하나? 참이면은 뭘 해줘요? capacity를 늘리자. 요 두 개의 메소드는 둘 다 프라이빗 메소드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Need more space. 그럼 뭐하고 뭘 비교해 보면 될까? Need more space는 사이즈랑 뭐랑 비교해 보면 돼? 사이즈하고 capacity랑 비교해 보면 돼요. Increase capacity에서는 용량을 늘려줍니다. 용량을 어떻게 늘리냐? 2배로 늘리겠습니다. 현재보다 2배 많게 늘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시. Need more space는 사이즈와 capacity를 비교하면 되고, 사이즈는 이제 작은 거에서 쭉 출발하다가 capacity와 같아지면은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ncrease capacity는 capacity를 2배 늘리기로 했어요. 2배. 왜 2배 늘리냐? 생각을 해보세요. 2배 늘리는 것과 뭐 특정한 크기만큼 늘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늘릴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는 2배 늘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배 늘려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우리가 앞으로 쓸 공간은 요 공간이죠. 새로 확보한. 그럼 뭘 해줘야 돼? 기존 데이터를 새 공간으로 옮겨주셔야 되죠. 그거는 뭐 폼은 쓰셔도 되는데 뭐가 있나? 이게 코피가 어떻게 하더라? input, output. 오케이. 그러면 리스트. 리스트에서 리스트 플러스 사이즈만큼을 어디로 옮겨요? 템프로. 물론 폼은 돌려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폼은이 뭐 용량이 지금 한 100개다, 200개 늘린다. 그럼 100개 카피해야 되잖아. 그럼 폼은 100번 반복하고 있으면 그치? 그래서 메모리를 그 내부적으로 덤핑해 놓게 만들어 놨을 테니까 뿅 해주는 게 빠를 거예요. 이 SE 카피는 아까 어디 있더라? 알고리즘에 있을 거예요. 알고리즘 있나? 네, 알고리즘 헤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의 많은 헤더 중에 알고리즘에 있는 메소드들은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자주 쓰기 때문에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사했어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네? 뭐라고요? 기존 거를 지운다. 지워야죠. 네. 아까 누가 찾아봤어요? 찾아본 사람? 딜리트. 찾아본 사람 없어? 에이씨. 마무리는 뭘 해야 돼? 이제 복사해 줬으니까 리스트 원래 건 이제 필요 없어졌죠. 반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리스트가 새 거를 가르치도 해줘야겠죠. 그러면 놀이를 이렇게 짜셨어요?
근데 요 라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이제 이해됐어요? 용량을 늘리고 싶은 만큼 늘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를 새 공간으로 복사해요. 그 다음에 기존 공간은 이제 다 썼으니까 반납해. 그래서 리스트가 이제 새 공간 가리키게끔 해놓고, 아까도 통과됐는데 계속 통과될 것 같아서, 아까도 통과됐지만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늘린 코드가 실제 실행됐나? 라는 걸 보려고 그러면, 제가 요거 get capacity라는 걸 썼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리스트의 capacity가 얼마였어요? 우리가 기본 5로 시작했죠? 7개, 몇 개야? 7개를 넣었으니까 2개가 더 늘었어요. 그럼 요 시점에서 늘렸을 거예요. 거기 가서 확인해 봐도 되는데, 어쨌든 이 순간의 capacity는 얼마야 돼? 우리 예측대로 하면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get capacity는 간단히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보통 벡터들도 현재 용량을 정보로 제공해줘요. 동적 배열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다시 해보면, 예. 그거는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0개로 확보된 새 공간에 옮긴 거예요. 근데 아까 건 왜 안 됐냐? 아까 건 왜 됐지? C++가 저는 그래서 이게 에러 나야 되는데, 원래 그 엉뚱한 메모리 건드려서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고. 돌아가요? 요 아까 밑에 원래 예외 놨던 것 말고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쉬는 타임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need more space 해가지고 increase capacity는 어디 해주면 될까? 데이터를 추가하는 곳에는 해줘야 되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메소드는 뭐가 있었지? 뭐가 있어요? unsorted array에서. 자, 추가하는 거. 푸시가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엔 팝. 팝은 데이터를 줄이는 거니까 capacity 건들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remove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코드가 요거가 요로 여기도 들어가면 돼요. 푸시 프론트도. 그래서 푸시 프론트도 테스트를 좀 앞에 거에 늘어나는 걸 해보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테스트만 조금씩 바꾸고서 마무리 해볼게요. 이 푸시 프론트는 꼬여서 해서 똑같이 해보자. 서치 3, 5, 7, 3 3, 5, 7, 3 7, 2, 4 3 들어가고 5 들어가고 7, 3, 5 3, 7 7, 3 2, 7 4, 2 이렇게 되나요? 4, 3, 5, 7, 3, 7, 2 그러면 4, 2, 7, 3, 7, 5, 3 아니면 말고
네. 팝프론트는 이렇게 하면 통과되고요. 얘가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뒤에 거 갖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요 순서대로 넣었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은 3이 들어가고 5가 들어가니까 5, 3이 돼요. 그 다음에 7을 넣으면은 7, 3, 5가 됩니다. 5가 맨 앞에 뒤로 가죠. 그리고 3을 넣으면 7이 되고 7을 넣으면 3이 되고 2가 넣으면 7이 되고 4가 들어가면 3, 5, 7, 3, 7, 2. 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돼요. 뺀다. 4 빼면은 이 4 자리에 뭐가 와요? 맨 뒤에 거 와요. 그럼 거꾸로 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4, 2, 7, 3, 7, 5, 3. 요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썼죠, 제가? 4, 2, 7, 3, 7, 5, 3. 그래서 통과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건 요건데, 지난번에는 용량이 1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0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눈 거고, 이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팝프론트 하면 얘가 나오고 뒤에 게 와. 그 다음부터 뒤에서 거꾸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 거꾸로. 그러면 이제 다 통과돼야 될 거예요. 네, 다 통과됩니다. 나머지 find, remove all 뭐 나머지 테스트들은 빅5 빼고는 그 늘리는 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쵸? 기존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를 수정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즉 용량이 고정된 배열을 쓰나 동쪽 배열을 쓰나 원래 알고리즘들은 똑같은 리스트 알고리즘이죠. 그쵸? 비정렬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단지 차이점은 동쪽 배열은 용량이 꽉 찼을 때 거기서 끝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늘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멤버들의 정의들이 수정이 돼야 되겠고, 푸시하는 계열의 메소드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두 개를 만든 거고요. need more space, 그리고 capacity를 늘리는 거 두 배. 그러면 요것도 이제 잘 돌아가니까 빅5는 안 되는데, 빅5는 다른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냅두고 요 V2를 V3로 바꿔서 자, 요 경우에 하나 더 복사했는데, 복사를 하면 바이너리까지 같이 와요. 프로젝트 바꿔 바이너리 같이 와. 그래서 클린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클린 안 해놓으면 이 안에 실행 파일이 여러 개 생겨버려요. 기존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복사를 하면 제일 먼저 클린 해주고 빌드를 해주세요. 자, 뭘 할 거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정된 용량 가지고 비정렬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중복을 허용하는 비정렬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버전에 뭘 했냐? 그 버전을 확대해서 동쪽 배열로 구현을 했어요. 동쪽 배열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똑같고 중복 허용하고 정수만 저장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 unsorted array의 마지막 어레이 리스트의 마지막 버전인데, 범용 리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범용. 범용이라는 건 뭐예요? 정수만 저장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애들을 저장하려고 그러면은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되죠. 범용 클래스로. 자, 복사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이.
복사된 걸 딱 띄워서. 템플릿 타입 네임 T. 그러면 이 T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의 타입 인자가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 나오는 뭘 다 T로 바꿔줘야 돼. 데이터와 저장과 관련된 인트들은 다 뭘로 바꿔줘야 돼? T로 바꿔줘야 돼요. T. 이해됐어요? T. 우리는 요 버전 2까지는 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정수만. 인트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T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T.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살펴보면서 바꿀게요. 자, 요거 어때요? 요 이터레이터는 인트 이터레이터였어요. 그럼 얘도 뭘 바꿔줘야? 요 자리에서 T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이터레이터에서 요 인트는 각각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돼요. 얘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얘도 T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것도 요 생성자에서 오는 것도 바꿔주셔야 되고 여기도 T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터레이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수를 반환하던 거를 뭘로 바꿨어요? 타입 인자인 T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바꿀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T는 원시 타입도 되고 뭐도 돼요? 복합 타입도 돼요. 무거운 타입도 된다는 거예요. T는. 그래서 이 T가 정수 같은 걸 쓰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T가 아주 무거운 객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되면 P의 포인터고 T면 함수가 반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call by 뭘로? value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call by value라는 용어는 이제 함수 전달할 때 쓰는 용어지만 함수를 반환할 때도 복사 개념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사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이만한 애를 복사해서 반환하면 어떻게 돼요? 무겁죠? 그럼 어떻게 반환해야 될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제가 C++ 강의했을 때 들으신 분은 기억날 수도 있는데 기존 클래스를 템플릿 클래스로 바꿀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한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걔는 원시 타입도 타입 인자로 쓸 수 있고 무거운 타입도 타입 인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바꿨으면 쭉 내려가 봅시다. 캐패시티는 여전히 인트죠. 언사인드 인트. 얘만 요거 뭘 바꿔줘야 돼? 얘 바꿔줘야 되겠네. 그렇죠? 리스트는 이제 인트 타입 포인터가 아니라 T 타입이 돼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increase capacity도 T 배열을 2배 확보해야 되겠죠. 이 복사는 문제 있을까 없을까? 문제 없어요. 얘는 그 배열 통째로 옮기니까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도 문제가 없어요. T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뭘 바꿔야 되나? 뭐가 T로 바뀌어야 돼요? 네? T가 T죠? T. 그렇죠? 얘는 여전히 스타트 인덱스 인트 맞죠? 반환되는 것도 3개 미치니까 인트가 맞아요. 이 안에서도 바뀔 게 없어요. 그렇죠? 얘를 바꿔야 되는데 얘를 T로 바꾸면
이거는 무슨 전달? call by value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지 효율적이에요? call by reference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뭐야? const예요. const라는 거는 뭐 상관없구나 얘는. 근데 어쨌든 이 키가 내부적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면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int로 만들어 놨어요. 자료 구조를. 그러면 이 자료 구조를 범용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코드에 알고리즘상에 바뀌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바꿔줘야 돼? int를 t로 몽땅 바꿔주는데 이때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이 t는 int 말고 무거운 애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매개 변수 인자, 매개 변수 타입이나 반환 타입에 대해서 가능하면 뭘 써요? 레퍼런스 쓰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바꿔주셔야 되겠네. t. 저 생성자에서 t. 그 다음에 요 리스트도 t가 돼야 되겠죠. 저 초기화 목록도 t가 돼요. 저 초기화 목록도 t. 쭉 가서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인덱스는 여전히 인덱스죠? 그쵸? 인트죠? 요게 이제 걸리는 거죠. 얘는 이미 참조니까 얘 그냥 t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할까?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t랑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얘는 복사해서 반환하는 거고 얘는 뭘 반환해요? 참조를 반환해요. 그런데 못 바꾸게 만들어놨죠. 어차피 얘는 어디에 쓰여요? right value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요 세 개는 그러니까 이런 equal 있을 때 이쪽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쪽에 쓰이는 거고. 그래서 얘는 const t, 요거는 t. 그 다음에는 쭉 한번 이제 따라하면서 바꿔볼게요. 푸시백, 푸시프런트는 키를 참조로 const로 넘기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좀 거시겠네. 얘는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팝백은? 이런 건 애매하네. 그렇죠? 그냥 call by value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const 붙이는 것도 애매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위치에 있는 애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얘도 그렇고. 얘는 얘의 레퍼런스는 리턴할 수 있어, 없어? t 템프의 레퍼런스는 못하죠? 왜? 얘는 지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레퍼런스 갖고 좀 성능을 높이고 싶은데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연산들의 메소드의 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픽은 되죠. 그렇죠? 픽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있는 걸 잠깐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레퍼런스로 컨스트 레퍼런스로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인트 키는 끝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실수를 어떻게 한다? 항상 새로운 자료 구조 만들 때는 내부적으로 뭘 유지하는 자료 구조를 만든다? 인트를 저장하는 걸 만들 거예요. 가장 편하니까. 근데 그 인트를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범용 자료로 이제 만드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죠. 복사를 한 다음에 그 인트 자리에 있는 거를 t로 다 바꾸시면 돼요. 근데 t로 바꿀 때 무조건 t로 바꾸지 말고 인자나 반환 타입은 가급적 뭘 쓰게끔 한다? 레퍼런스 써서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또 레퍼런스 쓸 수도 없어요. 아까 푸시처럼 상황이 아닌 것들도 있다. 그러면 기존 거가 그냥 돌아가려면 여기다가 다 int int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int만 넣으면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뭘 또 해보면 좋을까? int는 무슨 타입? 원시 타입이잖아. 그쵸? 원시 타입이에요. 그러면 원시 타입 말고 좀 큰 타입을 넣어봐야 되겠지. 그때 해볼 수 있는 좋은 게 뭘까? 정수보다 더 많이 쓰는 타입이 뭐가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때 더 많이 쓰는 타입. 좀 무거운 타입. 뭐가 있죠? 문자열. 문자열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냐면은 테스트를 하나만 제가 해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페일 됐어. 네. 이런 식으로 가장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원시 타입 아닌 걸 테스트해보고 싶으면은 잘 많이 쓰고 우리가 활용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들을 가지고 아, 범용 타입을 잘 돌아가는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뭔가 간단한 클래스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해봐도 돼요. 뭐 A라는 클래스 만들어서 거기에 뭐 뭔가 데이터 넣어놓고 이렇게 해봐도 되고. 근데 가장 쉬운 거는 문자열. 원시 타입, 범용 타입 만들어 놓고 정수도 해보고 문자열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 넣든 정수를 넣든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링에 대해서도 비슷한 테스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잘 돌아갈 거예요. 자, 근데 남은 시간에는 잠깐 PPT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 좀 설명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는 중복을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복 허용을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푸시백 그리고 나머지 것들 푸시나 팝이 다 우리의 오더로 치면은 얼마예요? 5 1이에요. 그렇죠? 5 1으로 만들었어요. 중복을 허용했을 때. 근데 만약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중복 동그라미. 중복 X. 그럼 어떻게 돼요? 넣기 전에 뭘 해줘야 돼요? 네? 넣기 전에 이미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죠. 그럼 그 검사하는 비용이 어떻게 돼? ON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ON이 되겠죠.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비정렬 리스트라는 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 뭔가 활용도 측면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순간 원래는 이 비정렬 리스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정렬 리스트는 달라. 근데 비정렬 리스트에서 중복은 어때? 이게 더 맞는 거죠. 얘를 하는 순간 얘네들이 다 의미 없게 돼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만들었던 게 의미가 없어져요. 오더가 다 ON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상수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들려면 간단히 만들어요. 요 푸시백 요 네 곳에 뭘 넣어주면 돼? 뭐부터 해주면 돼? find를 한번 불러주시면 돼. find를 불러서 그게 true로 나오면 그냥 리턴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고 푸시를 안 해주고 리턴해주면 돼. 근데 find를 했는데 없어. 그럼 원래대로 해주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중복 여부, 요 중복 허용 여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수요일 만날 때에는 정렬 리스트를 만들 건데, 그럼 정렬 리스트에서는 이거와 이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생각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이거는 안 만들겠다. 뭐 만들려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만들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얘만 한다. 근데 이제 정렬 리스트에 가서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허용 안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둘 다 별 차이 없는 건지는 이제 다음 주 가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동쪽 배열에서 우리가 크기를 어떻게 늘렸어요? 2배로 늘렸어요. 왜 2배로 늘렸을까?
두 배 늘리는 게 뭐가 좋을까? 이걸 읽어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50개가 있었어요. 그럼 두 배 늘리면 어떻게 돼? 100개가 돼요. 근데 우리가 50 한 2개를 저장해. 그럼 낭비되는 게 무지 많죠. 그렇죠? 1024였으면 2048이 돼요. 한 1100개를 저장했다. 그럼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두 배로 늘린다는 거예요. 아, 두 배로 늘리는 건 비용이 많이 드네? 그러면 한 10개씩 늘릴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10개씩 늘리면은 낭비되는 공간이 최대 몇 개야? 9개 정도 되겠죠, 뭐. 그렇죠? 이거에 한 마이너스 1개 정도 될 거예요. 낭비되는 공간은 적어요. 근데 어떻게 돼? 얘가 불러지는 그 횟수는 얘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많죠. 많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할상환 분석이라는 기법을 쓸 수 있어요. 얘는 뭐냐면 평균 비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평균 비용. n번 연산을 수행해서 나누기 n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비용. 그러니까 요 뒤에서 수학을 하는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나이는 들수록 수학이 점점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2배로 확장했을 때의 비용이고 얘는 10개씩 확장했을 때의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을 내면 이 수치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학 잘하니까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결론을 알지만 얘는 비용이 평균 비용이 어떻게 돼요? 5 안이 돼요. 언제 했을 때? 2배로 했을 때. n개씩 늘리면은 평균 비용이 어떻게 돼? 5n이 돼. 왜 그러냐? 1024, 2048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 왕창 늘리는 비용이 들고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1024개 동안은 비용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이 금방금방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배씩 늘리면은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5완이 돼버려요.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n으로 나누니까 평균은 5완이 돼요. 그럼 3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4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5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배라는 게 뭐냐면은 평균 비용이 5완으로 되게 하는 무슨 비용일까?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벡터나 자바인 어레이 리스트는 어떻게 늘릴까? 용량 부족할 때 2배씩 늘리고 있어요. 그럼 왜 2배씩 늘렸지? 저는 항상 이걸 더 마음에 들어 했어요. 수학적 분석하기 싫으니까 10개씩, 20개씩 작게 늘리는 거. 왜냐하면 그 낭비가 너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공간 낭비보다 그 비용적인 이 공간 낭비는 얘가 더 크겠지. 확률적으로. 그렇죠? 이 분석에는 공간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얼마나 낭비하고 효율적으로 못 쓰냐에 대해서는 이 분석에서는 얘기 안 하는 그냥 비용. n개를 집어넣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스템은 몇 배씩? 2배씩 늘린다. 그 2배씩 늘리는 것도 평균 비용이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예측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확보해 놓고 쓰는 게 가장